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11페이지 이덕무 선생님의 야뇌당기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제목을 한번 볼게요. 야뇌당기 할 때 이 당이라고 하는 세 번째 글자 있잖아요. 여기 집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당이라고 하거나 제사 지내는 집, 사당이라고 하거나 성황당이라고 하거나 할 때 당이 다 집입니다. 하우스입니다. 야뇌는 이제 본문에 여기 각주에 나와 있죠. 각주에 보면은 들에서 굶주리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의 이름이 들에서 굶주리는 집에 관한 기문입니다. 그 집을 짓고 이제 쓴 글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3번 보기가 있어요. 3번은 보면 누정기라는 게 있어요. 누정기. 노란색 형광펜 칠할게요. 누는 누각이고요. 누각. 옛날 건물 있죠. 누각. 그리고 정은 정자입니다. 누각이나 정자. 이에 관한 글인데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죠. 뭐 집이 됐건 누각이 됐건 정자가 됐건 하는 그 이름이 있죠. 아까 야뇌 하는 게 이제 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우스에다가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면 건축물의 아이덴티티, 의미를 밝히는 한문수필 갈래입니다. 그러면 누정기가 창작되려면 하는 그 조건이에요. 조건이라면 1번 조건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존재해야 되고요. 1번 조건,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주인과 관련된 이름을 가져야 되고, 집주인하고 관련된 이름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주인이 글쓴이에게 기문을 부탁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글쓴이는 이 건물주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나 글 좀 써줘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글을 쓰는 사람인 글쓴이는 누정기의 창작의 주체가 되겠죠. 주인이 만든 건축을 한 것이 이 건축물이 되겠고, 주인과 건축물의 이름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건축물이 존재해야 된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과 주인이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글쓴이에게 글을 기문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문을 쓰는 사람은 글쓴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쓴이는 뭐에 대해서 글을 쓰냐면 주인과 건축물에 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창작의 대상이 됩니다. 창작의 대상. 그럼 글을 누가 쓰니? 라고 하는 걸 글쓴이가 쓰게 되고요. 그럼 무엇에 대해 쓸 거야? 그러면 주인과 건축물에 대해서 쓸 거야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누정기에는 계속 누정기에 관한 얘기죠. 이제 건축물과 주인은 문학적 해석의 대상이 되고 저자 글쓴이는 문학적 해석을 하는 주체다. 쌤 다 얘기했죠? 자,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과 주인이다. 그 다음에 글쓴이는 주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정기의 저자는 글쓴이죠. 건축물의 이름을 통해 인격적 지향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은 공관화된 인격을 표상한다. 암기는 처사가 지은 암자의 이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처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이끌어내고, 처사가 지향하는 삶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처사는 벼슬을
하지 않는 양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도 드러나게 됩니다. 요건 나 작품이죠. 가 글을 읽을 때 누정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쌤 먼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보니까 야내당기인데요. 야내당이라는 건축물을 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누정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서유인이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가울 한자고요. 차가운 누각이고요. 그칼 유자고요.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한서유인이 뭐냐 하면 여기 각주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덕무의 호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덕무는 궁벽한 가난한 곳에 머무는 그런 사람입니다. 속세와 떨어져 있는. 그럼 이덕무는 이 글의 작가입니다. 그러면 이 글의 작가는 이덕무인 거죠.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덕무가 됩니다. 이덕무가 한서유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백영숙이 나오잖아요. 백영숙이 의뢰한 사람이에요. 백영숙이 그를 의뢰 부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면 기문을 부탁을 해서 그러면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영숙이 건축한 건물이 따옴표 야뇌당이라는 건물을 건축한 것이고요. 백영숙이 지향하는 바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백영숙은 야뇌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보기에 있는 표와 셈이 같죠? 그럼 요거를 네모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창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캡처하시고요. 자, 작품 보겠습니다. 야뇌는 누구 이름인가? 야는 들야자에 뇌가 굶는 겁니까? 굶어 죽는 겁니까? 굶는 거죠, 그죠? 굶는 거. 들에서 굶는 겁니다. 굶는 거 정말 싫죠? 굶다가 됩니다. 누구 이름인가? 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친구 백영숙이 자기 스스로를 야뇌라고 별명을 붙였나 봐요. 내가 보기에 영숙은 걸출한 뛰어난 선비인데 무슨 까닭으로 고루한 낡고 거친 사람으로 야라고 했잖아요. 야. 그 굶는다. 뇌라고 했죠. 왜 스스로 자처하는가? 난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무릇 사람들은 세속을 벗어나, 그러면 세속을 세모 칠게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선비를 보면, 선비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다. 밑줄 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여러분 빨간 거 파란 형광펜 둘 다 준비해 보세요. 이 선비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야뇌를 말하고요. 파란색 형광펜 세속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를 잠깐 지우고요. 이 공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빨간 걸로, 빨간 볼펜으로 여기다가 야뇌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볼펜으로 오른쪽에다가 속세라고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속세에 있는 사람이 야뇌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올라갈게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생김새가 예스럽고 복장이 유행했던 뒤뜰은 이제 촌스러운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한자로 야라고 적혀 있어요. 고지식한 말만 하고 최신 풍속을 따르지 않는 행동 거지를 하니 굶어 죽을 사람이다 하고 뇌라고 얘기해요. 하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용을 했어요. 마침내 그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세모 칠게요. 그러면 세상 할 때 세가 이 세하고 같은 말입니다. 파란색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모두를 그렇게 대하니,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다입니다. 이른바 야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길만을, 그럼 자신의 길은 빨간색 형광펜입니다. 가다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이 어울리지 않음을 한탄하고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순박함을 버리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순박함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질박함을 버리기도 한다. 그럼 질박함도 빨간색 칠하겠습니다. 그러면 각박해지는 세태는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야뇌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죠. 그러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설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선생님 설만 쓰겠습니다. 이제는 야뇌다운 사람이라 볼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순박함, 질박함, 각박해지는 세태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박해지는 세상의 태도, 세태, 각박 세태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박하다는 말과 질박하다는 말은 유사한 말입니다. 소박이 질박이고 질박이 소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부끄럽다라고 해서 이렇게 속세 사람들로 부끄러워하면서 이쪽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야뇌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배경숙은 빨간색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자기가 야뇌라고 했죠. 예스럽고 소박하고 아까 얘기했고요. 수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 네 개를 옮겨봅니다. 소박은 했으니까 예수진을 한번 칠해볼게요. 써볼게요. 예스럽고 그 다음에 수수하고, 수소가 아니고 수수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백영숙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백영숙은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 수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함에다가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예스럽고 소박함을 가지고 세상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으며 굳세게 빨간색 칠하고요. 우뚝 자립까지 해서요. 딴 세상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그래서 헐뜯고 비방하더라도 밑줄 칠게요. 야인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야인이라 할 만하다. 그럼 옮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대조항으로 보면 되겠죠? 자, 빨간색 볼펜으로 굳세게 우뚝 자립해서 오른쪽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요, 추가할 게 여기는 수수함의 반대말이니까
화려하겠죠. 그리고 속임수를 쓰는 세상입니다. 이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겠는가 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가 되겠죠. 누가 알고 있겠는가? 아무도 몰라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서리법이 되겠죠. 나만이 알고 있다. 대조가 되겠죠.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문을 부탁한 것이죠. 야뇌라는 이름 빨간색 칠할게요. 세상 사람들 파란색 칠할게요. 하찮은 것이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조롱 비웃음이 있었는데요. 예, 헐뜯고 헐뜯음 다음에 비난도 쓰겠습니다. 하찮은 것이라 여기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야뇌가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그대에게 백영숙이죠. 어울릴 만한 이름이라 믿는다. 내가 앞서서 그대가 고루하고 거친 사람으로 자처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격하게 감동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숙은 동그라미 칠게요. 내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내게 야뇌라는 이름에 대한 글, 요거를 기문이라고 했죠. 기문은 결국 이름이 야뇌, 들에서 굽는 집라고 부탁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지어 영숙에게 준다. 행여 교원영색. 교원영색은 파란색으로 여러분 칠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글자 언이 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글자가 얼굴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교가 아주 공교한 말인데요. 아부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꾸밈이 있는 얼굴빛을 말합니다. 교태, 아양,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러면 교연영색을 일삼는 자는 파란색이 되겠죠.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근데 하지만 나는 신경 안 쓴다. 이 글을 지은 자, 화자죠. 작가죠. 화자죠. 진짜 야네구나 하고 욕할 것이다. 우리 욕도 추가를 할게요. 같은 말이죠. 욕한다, 조롱한다, 비웃는다, 헐뜯는다, 비난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화를 내겠는가 하는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서리법이 되겠죠. 신사년 1월 20일 한서유인인 이동무가 이 글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쌤이 정리한 표 있죠. 정리한 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 작가 이퀄 이동무 이퀄 한서유인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야네의 길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대립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들에서 가난하게 굶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빨간색이 추구하는 가치인 거죠. 여기서 백영숙과 작가는 서로 뜻을 통하기 때문에 글을 기문을 부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쌤이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